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꼬리를 물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도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YTN이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김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집중 추궁했던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코인을 팔거나 투자 활동을 벌인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문회 도중 코인 거래를 하고 이자까지 챙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손유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해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다음 날 새벽 3시 반, 17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YTN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코인업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니 인사청문회 당일 이뤄진 가상화폐 투자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여야가 자료 제출에 이어 검수완박 용어를 두고 대립하면서 오전 11시 37분에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던 오전 11시 15분부터 20분까지 해당 지갑에서 가상화폐가 오고 간 기록이 6건 발견됐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대부분이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뭘 자 정리해 주세요. 발언 정리해 주세요. 네. 한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인 10일 새벽에도 3시 15분부터 2분 동안 가상화폐 거래가 3차례 이뤄진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지갑 내역을 살펴본 코인 전문가는 특정 코인을 판 것은 물론 가상화폐로 만든 일종의 온라인 금융상품인 디파이를 이용해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활동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시작 전 오전 7시 32분부터 개의 30분을 앞둔 오전 9시 28분까지 13차례,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한 오후 1시부터 20여 분 동안에도 9차례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건수는 최소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은 김남국 의원에게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진행 중일 당시 코인 투자를 했는지 질의했지만 김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코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건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외에도 상임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러 차례 코인 투자를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 하나에서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400건이 넘는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YTN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코인 투자는 한 해 전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 국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7시 40분이 넘어 마무리된 지난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순신 국가본부장 낙마와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 높은 거 아시죠, 법무장관님? 인사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 동안에 있어 어떤 사과라든가 책임 표명을 한 번도 없었어요. 저녁 7시 19분부터 22분까지 불과 3분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특정 탈중앙화 거래소에 코인을 예치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대체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한창인 와중에도 비슷한 방식의 코인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코인을 여러 차례 예치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김 의원이 직접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파악됐습니다. 코인 전문가들은 법사위가 있었던 지난 3월 22일과 지난해 11월 7일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직접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수익을 노린 투자 활동을 했다면 징계 대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26일 법사위 산회 직후, 또 지난 3월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산회 직후에도 코인 지갑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YTN 취재 결과 코인 지갑 하나에서만 이 같은 코인 거래와 투자 활동이 적어도 1,4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의 것으로 보이는 코인 지갑 4개로 범위를 넓히면 코인 투자 활동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YTN은 김남국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상임위 활동 중 거래를 포함한 코인 투자 활동을 했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김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관련해서 나온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외에 추가적인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경수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재작년 12월 김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해당 법안에는 게임머니를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정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위믹스처럼 게임과 연동된 가상화폐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란 분석이 나온 겁니다. 게임사들은 각각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게임 안에서만 돌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만약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게 코인화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호재고, 이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던 김 의원은 법률상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김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 또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 징계 결정 이후 열흘 만에 최고위를 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도부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저격했는데요. 김 의원의 투자는 미공개 정보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알짜 정보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같은 당 의원조차도 잡코인에 10억 원을 때려박아 뭘 믿고 라며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 위반 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또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도록 하자는데 이견이 없어서 관련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볼까요? 지도부 2명이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제 9명이 아닌 7인 체제로 이어갑니다. 징계 앞서서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고,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직무가 정지된 채로 직은 유지하게 되는데요. 국민의힘 최고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결국 당장은 태 의원이 물러난 한석만 두고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30일 안에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새 최고위원이 뽑힐 전망입니다.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 9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선출 단위는 핵심 당직자 위주로 1000명 이내로 구성된 전국위원회라 친윤계 낙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빠른 선출을 위해 지도부가 경선보단 단수 추천 방식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신속히 이제 그런 총선 대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단수를 추천해서 신속히 결론을 채우는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새 최고위원을 선출하면서 당 쇄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징계에 불복한다면 논란이 재점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상황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